안녕하세요. 공부에서 남주자, 공남자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가장 복잡한 설계도를 펼쳐볼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동시에 소리를 듣고 화면 속 텍스트를 읽고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0.1초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일어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답이 바로 인지심리학에 있습니다. 인지심리학은 단순히 기억을 잘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인간이 정보를 어떻게 획득하고 저장하고 변형하고 소통하는가, 즉 마음이 작동하는 설계도 전체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인지심리학의 역사적 뿌리부터 뇌의 구조,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지각하는 방식까지 핵심 내용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마음의 설계도를 그려보시죠. 이 인지심리학의 역사적 흐름, 인지심리학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100년이 넘는 지적투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1879년 빌헬름 분트는 최초의 심리학 실험실을 열었습니다. 그의 구조주의는 마음을 화학 원소처럼 분해할 수 있다고 믿었고 내성법이라는 자기 관찰법으로 의식의 최소 단위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윌리엄 제임스의 기능주의는 마음이 무엇으로 구성되었는가가 아니라 마음이 왜 그렇게 작동하는가를 물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심리학에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20세기 전반을 지배한 것은 행동주의였습니다. 왓슨과 스키너는 관찰 불가능한 마음의 내부를 아예 연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오직 자극과 반응의 관계만 분석했죠. 그 결과 심리학은 강력한 과학적 엄밀성을 얻었지만 인간의 내면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인지혁명의 시작입니다. 3인지를 바라보는 4가지 패러다임. 인지혁명은 컴퓨터의 등장과 함께 시작됩니다. 촘스키가 행동주의로는 언어 습득을 설명할 수 없다고 논증했고, 밀러는 인간 단기 기억의 용량이 7+-2라는 것을 수량화했습니다. 드디어 마음의 내부를 과학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인지심리학은 4가지 큰 패러다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정보 처리 패러다임입니다. 인간을 컴퓨터에 비유합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직렬적 단계를 강조합니다. 둘째, 연결주의입니다. 인간의 뇌처럼 무수히 많은 단순한 노드들이 네트워크를 이루어 병렬로 처리한다고 봅니다. 오늘날 딥러닝 AI의 이론적 기반이기도 합니다. 셋째, 진화론적 패러다임입니다. 우리의 인지 능력은 조상들이 수렵 채집 시대에 직면했던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화한 것이라 봅니다. 넷째, 생태학적 패러다임은 인지가 실험실이 아닌 실제 삶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트에서 거스름돈을 계산하는 능력이 추상적인 수학 능력보다 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뇌의 해부학적 구조. 이제 인지의 하드웨어, 즉 뇌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뇌를 크게 나누면 후뇌와 전뇌로 구분됩니다. 후뇌와 중뇌는 생명 유지의 핵심입니다. 호흡, 심박, 수면 조절, 균형 감각 같은 생존의 필수적인 기능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고등 인지의 핵심은 전뇌, 특히 대뇌 피질입니다. 대뇌 피질은 4개의 엽으로 나뉩니다. 전두엽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부위입니다. 계획 수립, 의사 결정, 충동 억제, 작업 기억, 이른바 실행 기능이 모두 여기서 일어납니다. 특히 전두엽은 가장 늦게 성숙합니다. 인간의 전두엽은 25세가 되어서야 완성됩니다. 두정엽은 촉각, 통증, 공간 지각 등의 감각 정보를 통합합니다. 후두엽은 시각 정보 처리의 중심입니다. 이 부위가 손상되면 눈이 멀쩡해도 보지 못합니다. 측두엽은 청각과 기억, 얼굴 인식에 관여합니다. 해마와 편도체가 이 근처에 위치해 기억과 정서를 연결합니다. 5기능 국제화대 신경 가소성. 뇌 연구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된 질문이 있습니다. 마음의 기능은 특정 부위에 고정되어 있는가, 아니면 뇌 전체가 유연하게 작동하는가? 기능 국제화 이론은 뇌의 특정 영역이 특정 기능을 전담한다고 봅니다. 브로카 영역이 손상되면 언어를 생성하지 못하는 표현성 실어증이 생깁니다. 베르니케 영역이 손상되면 말은 유창하지만 의미 없는 말을 쏟아내는 수용성 실어증이 생깁니다. 이는 언어가 특정 부위에 국제화되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반면 칼 레슬리의 연구는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쥐의 뇌 피질을 부위별로 절제해도 학습 능력의 상실은 피질의 위치가 아닌 제거된 양에 비례했습니다. 즉 뇌는 어느 정도 전체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결론은 둘 다 맞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능은 국제화되어 있지만 고차원적 사고와 기억은 뇌 전체의 네트워크가 협력합니다. 그리고 뇌는 가소성을 가집니다.
특히 어릴 때 손상되면 인접한 영역이 그 기능을 대신 맡을 수 있습니다. 뇌는 고정된 회로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적 네트워크입니다. 6분리 뇌 실험. 로저 스페리의 분리 뇌 실험은 20세기 가장 충격적인 신경과학 발견 중 하나입니다. 뇌의 두 방구는 뇌량이라는 두꺼운 신경섬유 다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페리는 심각한 간질 환자의 뇌량을 절단한 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연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환자의 왼쪽 시야, 즉 우방구에 안경이라는 단어를 보여주자 환자는 왼손으로 안경을 집어들 수 있었습니다. 우방구가 안경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집었나요? 라고 묻자 환자는 아무것도 안 만졌는데요 라고 답했습니다. 언어를 담당하는 좌방구가 우방구의 정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실험이 밝혀낸 것, 좌방구는 언어, 분석, 순차적 논리를 담당하고 우방구는 공간 지각, 전체적 통합, 비언어적 정보를 처리합니다. 정상적인 뇌에서는 이 둘이 뇌량을 통해 끊임없이 정보를 교환하며 하나처럼 작동합니다. 우리가 통합된 의식을 경험하는 것은 이 두 방구의 긴밀한 협업 덕분입니다. 7뇌 영상 도구. 우리는 어떻게 뇌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을까요? 현대 뇌 영상 기술 덕분입니다. 구조적 영상 도구는 뇌의 형태와 해부학적 이상을 파악합니다. CT 스캔은 다양한 각도의 X선으로 뇌 단면을 촬영합니다. MRI는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방사선 없이 고해상도 3D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기능적 영상 도구는 뇌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포착합니다. PET 스캔은 방사성 포도당을 이용해 어떤 뇌 영역이 에너지를 소비하는지 봅니다. fMRI는 혈류의 자기적 변화를 감지해 활성화된 영역을 매우 정밀하게 포착합니다. 오늘날 인지심리학 연구의 표준 도구입니다. 정기적 도구는 시간 해상도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EEG는 두피 전극으로 뇌파를 기록하는데 밀리초 단위의 즉각적 반응을 잡아냅니다. ERP는 특정 자극에 대한 정기적 반응을 분석합니다. TMS는 역설적으로 특정 뇌 영역을 일시적으로 억제함으로써 그 영역의 기능을 역으로 추론합니다. 이 도구들의 결합이 현대 인지신경과학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8지각의 여정, 물리적 현실에서 심적 표상으로 이제 뇌가 어떻게 세상을 지각하는지로 넘어갑니다. 지각 연구의 핵심에는 중요한 개념 구분이 있습니다. 원위 자극, 근위 자극, 그리고 지각 표상입니다. 원위 자극은 실제 세계에 있는 3차원 물체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 앞에 있는 책. 근위 자극은 그 물체가 망막에 맺힌 2차원 상입니다. 뒤집히고 찌그러진 이미지입니다. 지각 표상은 내가 그 불완전한 망막 이미지를 해석해서 만들어낸 의미 있는 경험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지각은 세상의 단순한 복사본이 아닙니다. 뇌가 적극적으로 구성한 해석입니다. 크기 항등성이 좋은 예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망막에 작게 맺히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실제로 작아졌다고 지각하지 않습니다. 뇌가 거리 정보를 계산해 크기를 보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각은 능동적인 구성 작업입니다. 구게슈탈트 조직화 원리. 독일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세상을 조각이 아닌 전체로 지각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들의 핵심 명제는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다였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조직화 원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근접성. 가까이 있는 것들은 하나의 그룹으로 지각됩니다. 점들이 가까이 모여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집합으로 봅니다. 유사성. 색깔, 모양, 크기가 비슷한 것들을 묶어서 지각합니다. 연속성. 우리는 꺾이거나 단절되기보다 부드럽게 이어지는 방향으로 선을 추적합니다. 폐쇄성. 불완전한 도형도 완전한 형태로 채워서 지각합니다. 세 개의 호가 있으면 우리는 삼각형을 봅니다. 공동 운명.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요소들을 하나의 단위로 지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원리를 아우르는 프레그난츠 법칙이 있습니다. 뇌는 항상 가장 단순하고 안정된 해석을 선호합니다. 뇌는 복잡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구성합니다. 10형태 우위 효과, 콘피겨럴 슈퍼리오리티 이펙트, 게슈탈트 원리의 실제 위력을 보여주는 실험이 있습니다. 형태 우위 효과라고 불립니다. 실험을 상상해보세요. 사선 4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만 방향이 다릅니다. 이 이질적인 사선을 찾으라고 하면 꽤 어렵습니다. 그런데 각 사선에 L자 모양의 윤곽선을 더해서 화살표처럼 만들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정보가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질적인 화살표를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왜일까요? 전체적인 형태, 게슈탈트가 형성되면서 뇌의 시각 처리 속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부분을 하나하나 처리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이것이 바로 창발성, 이머전스입니다. 부분들의 합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속성이 전체에서 나타납니다. 이는 단순히 심리학적 흥미를 넘어 왜 우리가 디자인과 시각적 구성에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잘 설계된 인터페이스, 효과적인 그래픽 디자인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11 상향식 처리의 두 모델. 우리가 패턴을 인식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모델로 설명됩니다. 첫째는 형판 일치, 템플레이트 매칭입니다. 입력된 자극을 뇌 속에 저장된 수많은 완벽한 형판과 1대1로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은행 수표 하단의 MICR 숫자 인식 시스템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이 모델에는 치명적 한계가 있습니다. 크기가 달라지거나 기울어지거나 손글씨처럼 개인마다 다른 형태를 처리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필기체도 읽어낼 수 있는 유연성을 전혀 설명하지 못합니다. 둘째는 특징 분석, 피처 애널러시스입니다. 자극을 가장 기본적인 기하학적 구성 요소 곧 선, 각도, 곡선으로 분해하여 분석합니다. A라는 문자를 볼 때 뇌는 사선, 수평선, 꼭지점의 조합을 감지하고 이로부터 A를 추론합니다. 신경과학자 후벨과 위젤은 고양이 시각 피질에서 특정 방향의 선에만 반응하는 신경세포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특징 분석의 신경학적 증거입니다. 우리의 뇌는 전체 이미지를 통째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선과 각도를 감지하는 디지털 스위치들을 켜고 끄는 방식으로 세상을 읽어냅니다. 12. 특징 분석기 작동 원리. 특징 분석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비더만의 구성 요소에 의한 인식 이론, RBC 시어리는 이를 체계화합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물체는 지온이라 불리는 36개의 기본 기하학적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실린더, 원풀, 육면체 같은 단순한 형태들입니다. A라는 글자를 예로 들면 뇌의 사선 탐지기, 수평선 탐지기, 반대쪽 사선 탐지기가 순차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수직선 탐지기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활성화 패턴의 조합이 신경망을 자극하여 최종적으로 A로 판별됩니다. 이 계층적 처리 구조는 현대 딥러닝의 합성곱 신경망, CNN,위 직접적인 이론적 원형입니다. AI가 이미지를 인식하는 방식은 인간의 시각 피질 구조를 모방한 것입니다. 인지심리학의 발견이 AI 기술의 토대가 된 셈입니다. 뇌는 세상을 통째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구성 요소를 감지하고 조합하는 경제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13. 통합된 시선, 군중 속 친구 알아보기.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하나의 시나리오로 통합해봅시다. 군중 속에서 친구를 알아보는 순간입니다. 세 가지 차원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보면 정보 처리 관점에서 친구의 얼굴 기하학적 특징 데이터가 직렬로 처리됩니다. 동시에 연결주의 관점에서 친구 얼굴과 연결된 수많은 신경망 노드들이 병렬로 활성화되어 임계치를 넘어섭니다. 뇌의 생물학적 차원에서 보면 후두엽이 망막에 맺힌 군중의 시각 정보를 처리합니다. 해마가 과거 기억을 인출하고 편도체가 반가운 감정을 생성합니다. 전두엽이 적이다 라는 판단을 내리고 손을 흔드는 운동 명령을 계획합니다. 지각 조직화 차원에서 보면 게슈탈트의 정경 배경 분리 원리로 친구의 윤곽이 배경 군중으로부터 선명하게 분리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향식 처리가 작동합니다. 친구가 올 것이라는 기대가 시각적 특징 분석의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입니다. 지각은 단순한 카메라 촬영이 아닙니다. 과거 경험, 현재 기대, 감정, 뇌의 모든 기능이 협력하는 능동적 창조 행위입니다. 14. 마무리, 설계도는 완성되지 않았다.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지심리학의 역사적 흐름을 따라 구조주의에서 인지혁명까지 왔고 뇌의 해부학적 구조와 기능, 지각의 메커니즘을 탐구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의 메시지가 이 모든 것을 아우릅니다. 인지는 세상을 거울처럼 비추는 수동적 하드웨어도 정해진 코드만 실행하는 소프트웨어도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경험을 통해 물리적 연결을 끊임없이 재배선합니다. 이것이 가소성입니다. 우리의 지각은 불완전한 조각들을 모아 의미 있는 전체를 능동적으로 창조합니다. 이것이 게슈탈트입니다. 결국 마음의 설계도는 고정된 청사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주의를 기울이고 경험하고 해석하는 매 순간 새롭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것도 여러분의 뇌에 새로운 연결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지각하는 방식이 곧 당신의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인지심리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